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전화 주신 분들 대부분 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늦지 않게 지금부터 빨리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아래에 지금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 023772-0269번이고요. 자, 만약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송에 참여하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역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자,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담 신청 받는 시간 동안 잠시 저희는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0.2%에 조금 미치지 못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연초부터는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확실히 강하죠. 코스닥은 1%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이었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오늘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근데 거래소가 좀 약해요. 오늘 삼성전자가 아침부터 블록들에 대한 여파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도 역시 이제 시총 상위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탄력이 좀 약한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건 이제 일회성 악재인 거죠. 그리고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전체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상승장이 맞아요. 코스닥만 움직이는 장도 아니고, 코스닥이 지난해 연말에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키 맞추기를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보면요. 근래 들어서 다시 또 미국 증시는 좀 쉬었다가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미국도 여러 가지 그 업종들이라든지 종목들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의 경우에는 연초부터 해서 이제 바클레이스부터 해서 계속 이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드번에서도 또 목표 주가가 하향하는 이제 그런 보고서가 또 나왔고, 애플의 주가가 또 시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 또 거기에 딸려 있는 종목들도 혹시나 또 다른 종목들까지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올 초부터 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약했거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 시장도 연초에 좀 강했다가 이 흐름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이제 IT 쪽이 주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역시 이들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하고 연초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연말부터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에 맞는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팁을 드렸을 때 거래소 대형주들보다는 연초에는 코스닥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강할 수 있으니 그 종목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던 것도 지금 현재 흐름과 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그 분위기는요, 일단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 이 하락이 약간 멈추고 다시 또 반등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약에 이제 반등에 성공해 주지 못한다면 지금 며칠째입니까? 계속해서 음봉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장이 예전에 그 2650포인트 구간에 고점이 나왔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비슷한 수준에서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또 다시 하락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추세 자체는 전환을 시켰어요. 이렇게 단기에 떨어지는 추세, 이것도 역시 위로 올라가면서 전환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또 주봉상의 흐름, 장기 추세죠. 여기에서 장기 추세는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인데, 역시 이 장기 추세 역시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추세 안에서 눌림목 정도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도 역시 중요하지만 이 수급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전체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요,
오늘 그 외국인 쪽이죠.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거의 4천억 가까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3,900억 정도. 근데 업종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외국인들이 3,900억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무려 4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흔들릴 뿐이지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비교해 보면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각을 조금 더 바꾸셔야 돼요. IT에 너무 집중되어 있던 시각을 이제는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로 좀 시각을 돌려만 주신다면 시장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초부터 연말에도 또 많이 강조드렸던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약간 소비 쪽 이쪽에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그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 방송 이제 시작했으니까 전화 많이 주세요. 제가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전화 상담 첫 번째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12시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있으시죠?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이구산업 4,800원에 10%예요. 4,800원에요. 네, 아, 10% 사셨군요. 이 종목은 최근에 매수한 건 아니군요. 그쵸? 예, 어, 예,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1년까지는 아니어도 가까이 지금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사실 지난해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이 회사가. 그죠? 네, 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이구산업은 근래에 들어서 주가가 딱 올라가고 나서 좀 눌려서 이 시간도 오래 걸렸으니까 좀 혹시 뭐 빠져나올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뭐 손실이라도 아니면 뭐 그거 좀 궁금하신 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인가요? 어떻게 네, 궁금하세요? 아니면 지금 네. 물타기를 해야 추가 되나? 매수를? 네. 네, 항상 궁금한 거 첫 번째가 물타기예요. 그렇죠. 제가 진짜 이게 물타기라는 게 추가 매수라는 거잖아요. 좀 이제 그 단어가 좀 재밌는 단어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너무 친숙해서 너무 재밌어서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떨어졌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너무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예, 올라갈 때 이제 수익이 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걸 우리는 불타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죠? 수익을 낼 때는 물타기보다는 이제 불타기가 오히려 더 유리하고 사실상 이제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물타기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더 사서 단가 낮춰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는 하는 건데 수익이 난 상태에서 끌고 가면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 불타기 전략이 사실 수익 내는데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물타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진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구산업은 그렇게까지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걱정할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구산업을 6,000원 위상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추가 매수를 잡아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하실 필요 없고요. 제 생각에는 4,900원 정도만 와도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손실 보지 않고 나오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이구산업은 조만간 주가의 반등은 줄 것 같아요. 지금 거래가 밑에서부터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최근에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보면 이제 거래가 탁 이제 들어왔을 때 이때 거래가 딱 왔었죠. 주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다음 거래가 여기 있어요. 그죠? 이전보다 거래가 늘었죠. 주가는 역시 또 새로운 고점이 나왔단 말이죠. 다음 고점을 또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눌러주는 거라 이 종목은 4,900원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요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구산업도 실적은 올해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4,900원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저 CJ ENM이요. CJ ENM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 가격은 81,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예요. 81,500원이에요. 예. 저기 아깝네. 지난번 궁금한 게 네. 지난번에 이제 저점 찍고 네. 8만 원까지 찍어서 네.
이제 본전 오면 반 팔고 반만 들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본전 네. 바로 밑에서 계속 지금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또 조정인지 아니면 밑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네. 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이제 전에 저점처럼 더 내려가는 건지 이걸 네. 모르겠어갖고.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아쉽네요.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이거 본전이었는데. 예. 참 이 희한한 게 이제 주식이 하다 보면 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산 가격에서 밑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올라오면 꼭 그 바로 직전에서 막 이게 떨어지고 딱 이제 본전에서 팔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밑에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좋은 가격에 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조금의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일찍 파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네. 네. 꼭 내 가격을 기다렸다가 팔려고 하면 안 팔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CJ ENM은 아시잖아요. 그동안 좀 굉장히 어려웠고 예. 그 다음에 많이 올라와서 떨어지는 건가라고 생각을 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살 때는 주식이 싸서 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11만 7천 원 찍고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싸니까 이게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싸. 그래서 나중에 한 12만 원, 13만 원 올라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샀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네. 주가가 더 떨어지니까 이게 내가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CJ ENM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약에 이 회사를 현재 20%를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혹시나 그 추가 매수 같은 건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추가 매수 조금 한 거예요. 좀 하신 원래는 거예요? 한 8만 8천 원 정도에 그래요? 좀 예. 비쌌네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제 CJ ENM은 지금까지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도 적자를 보면 적자가 꽤 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실적을 보면 적자가 꽤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적자가 꽤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CJ 그룹에서 대규모 좀 CJ CGV죠.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CJ 전체적으로 사실 재무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보면 이제 CJ 그룹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요. 특히나 CJ라는 지주회사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CJ 전체적인 그 회사의 어떤 그 전체를 보면은 이 회사들은 경기를 좀 많이 타는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의 피해를 유독 또 많이 받았던 업종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CJ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최악의 상황을 사실은 지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CJ ENM의 경우에도 과거에 주가가 떨어졌던 이런 시기를 보면은 이 당시의 주가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하락장 시기 아니었나요? 예, 그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락장 시기는 올라갔다가도 다시 또 빠졌지만 이번에 올라갔다가 빠지면 역시 이제 그 앞에서의 흐름이 생각이 나서 또 빠질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장이 바뀌었다면 거기에 맞게 주가는 또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CJ ENM은 지금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위험 요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앞으로는 조금씩 좋아지겠구나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 며칠 전에요. 네. 야구 프로 중계 그거 체결을 했다고 그거 나와서 그것 때문에 악재라서 지금 더 많이 빠지나 싶어서. 중계권, 야구 중계권. 그런 건 사실 일회성 요인일 뿐이에요. 전체적인 어떤 그 큰 틀을 봐야죠, CJ ENM에. 그래서 이 종목은 돈을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제시해갖고 여기가 낙찰됐다고 그래서. 괜찮아요. 만약에 그래서 이게 진짜 큰 문제였다면 이 회사는 그 당시부터 해서 10몇 %씩 쭉쭉 밀렸을 거예요. 맞잖아요. 악재만 조금 터져도 어때요? 주가는 많이 흔들려요. 요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CJ ENM의 경우에는 지금은 81,500원까지 물량 줄였다면 저는 이건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다만 투자를 좀 하셔야죠. 올해 시간 투자를. 그래서 저는 최종 목표 주가는 일단 85,000원까지 저는 들고 가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85,000원 되면 전체적으로 다 매도할까요? 전화 주시면 되잖아요. 또 그때 또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연락 주시면 되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너무 힘들어 전화드렸는데요. 아, 그러세요. 어떤 것 때문에 힘드세요? 포스코 홀딩스. 아이고, 그래요. 힘들겠네요. 그것도 진짜. 60, 한 3, 4만 원에 샀을 때. 네. 그런데 그 계속 이렇게 단가를 좁혀가지고요. 네. 지금 58만 250원이 됐거든요. 58만 250원이요? 250원이요. 58만 250원. 그래서 네. 그냥 다들 괜찮다 그래서 갖고 있는데 너무 그냥 뭐 진짜 그냥 네. 빠지기만 하고 올라갈 줄도 모르고 그래서 아, 앞으로 전망 좀 네. 알고 이게 싶어서요. 사실 네. 이 종목을 처음에 매수했을 때 가격이 더 높았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추가 매수에 단가 낮추신 거죠. 네. 네네네. 아마 이거 매수하실 때 혹시 어떤 점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서 방송에서 뭐 좋다고 해서? 차관 괜찮다 그러는데 그래요.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서 주식을 그냥, 혹시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얼마 오래 안 안 되셨죠. 됐습니다. 네. 네네네.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실수를 해요. 네. 자, 그 삼성 이제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종목. 네. 외국인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나요? 우리나라 1등 기업 하면 생각나는 기업? 삼성전자 아닙니까? 네네. 그죠? 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네.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 예전에 2021년도에 있죠. 그 당시에 네. 9만 원 이상에서 매수해서 아직까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초보입니다. 초보이신 분들, 주식 하신 얼마 안 되신 분들. 왜? 네.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또 여기서 더 네.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산 거예요. 근데 누구 말을 네. 믿습니까?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해서 이거 결국 이거 지금 손해 보고 있는 건 나 아닙니까? 내가 힘든 거잖아요. 그죠? 네. 방송에서 누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 시청자분이 사셨는데 그 방송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아니면 지금 시청자분이 힘들어요? 시청자분께서 힘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주식은 남의 말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사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이제 모두가 알고 있고 인정하는 삼성전자의 주식조차도 96,800원에 고점 찍고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2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올라오지만 전고점 자리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라는 회사도 지금 이제 결국은 2차전지 이 사업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고 2차전지 사업 누가 좋은 거 모릅니까? 전기차 지금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앞으로 또 좋아질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든지 초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터졌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막 무서워했죠.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많이 늘어나요. 여전히 확진자들 있잖아요. 코로나. 그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녀요? 뭐 걱정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지나면 초기에는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조금씩 이제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전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전망을 얘기하면 누가 막 안 좋을 거예요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 보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주가에 대한 전망은 아시겠어요? 예. 네. 지금 금액 많이 들어가셨죠? 네? 금액 많이 들어가셨죠?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43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좀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3 밑으로 나오면 주가의 어떤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3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때는 실망 매물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투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탈출을 지금이라도 빨리 빼야 되겠다라고 해서 탈출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그때 많이 흔들릴 수 있어서 저는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43만 원 손절가 잡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반등 나오면 지금 58만 원이잖아요. 저는 49만 원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하고 나오자라고 저는 의견 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LG전자 12만 7천 원에 20%거든요. 지금 네.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추가로 매수를 어느 선에서 할지 그래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제일 존경합니다. 아유, 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왜 LG전자에 사셨어요? 아유, 또 힘들게. 오래됐어요. 한 그러니까요. 2년 됐는데. 네. 아유. 자, 진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LG전자가 지금 12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사실 좀 오래됐다고 하신 게 뭐 작년에 매수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또 그 전에 하셔서 뭐 예, 2년도 그죠? 넘었습니다. 그러면 뭐 단가를 예. 또 낮추셨을 수도 있어요. 추가 맞아요. 매수해서 그죠? 낮췄어요. 아이고, 제가 말한 게 그냥 그대로잖아요. 개인들이 꼭 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끌려다녀요. 근데 LG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한 거 아시죠? 네. 그거 잘 나왔나요? 잘 안 나왔죠? 아니요, 그래서 안 나왔어요. 매출은 이제 원래 예상을 했던 거 매출은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익은 이제 좀 떨어질 거 이제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LG전자가 지금부터 중요한 건 전장 사업 부분의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하면 반도체가 중심이죠. 그렇죠? LG전자의 네. 실적은 이제는 전장 사업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전장 사업 쪽은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 가전이라든지 어쨌든 다른 쪽에서의 기본 실적이 좀 미치지 못해서 지금 주가가 좀 더 빠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애플 아시죠? 애플. 네. 그죠? 애플 아이폰 이제 젊은 친구들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애플도 최근에 보면은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애플의 협력사 중에 우리가 LG그룹의 LG 이노텍이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LG는 사실 지금은 조금 힘든 시기예요. 그나마 업황상으로 봤을 때 LG그룹에서 지금 조금은 괜찮은 그 시기에 있는 기업은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 이제 네. 디스플레이 쪽. 이거는 제가 연말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디스플레이 업황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1분기부터 좀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 빼고는 LG전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많이.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올해는 못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에요. 올해는 움직일 거예요. 올해는 움직일 건데, 네.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그 어느 선에서 조금 더 살까요? 제가 웬만해서는 솔직히 추가 매수를 얘기를 안 해드리는데, LG전자는 이건 추가 매수를 해서 나오는 게 저도 이제 탈출을 위해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9만 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놓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9만 원 아래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이 밑에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만약에 뭐 밑으로 9만 원 아래까지 떨어질까요? 조정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추가 매수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매수가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반등에 대한 여지가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9만 원 밑으로 오히려 9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더 빨리 더 좋을 수 있어요.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출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목표 주가는 매수한 가격 12만 7천 원입니다. 네. 나중에 그 매수 가격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또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서울옵션이요. 서울옥션. 네. 네, 13,100원에 20%요. 13,100원에 20%요. 네, 얼마까지 가나 좀. 자, 일단 지금 이제 지금 앞에서는 다 손실 중이신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서울옥션 물론 차이가 나봐야 뭐 170원인데, 하지만 이제 손실이 아니니까 참 다행입니다. 네. 최근에 사셨나 봐요? 서울옥션은? 네, 네, 서울옥션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죠. 아이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왜 사신 거예요, 그러면? 네? 왜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이 종목을? 모르는데. 텔레비에서 좋다고 사라고 그러게. 테레비에서? 네.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결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익이긴 해서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누구 말을 믿습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투자한 네. 회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대응을 네. 해요? 만약에 네. 이게 주가가 떨어져 봐요. 주가가 막 6%, 7%막 이렇게 떨어져 봐요. 그러면 어떻게 네. 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람들은 17,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지고 또 네. 사고 그래서 샀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네. 건 얼마까지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회사의 네.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가려면 회사가 네. 앞으로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회사가 네. 좋아지려면 이 회사가 좋아질지 말지를 알려면 회사가 네.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죠. 네. 뭔 그래서- 회사예요? 알려는 드릴게요. 네, 알려는 드릴게요. 네. 자,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이 경매 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미술품 네. 경매를 주력으로 하고 네.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네. 우리 뭐 방송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경매 얼마 막 네. 이렇게 손짓 해가지고 막 들기도 하고 네. 그죠. 네. 그런 사업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미술품이라는 건 이제 약간의 고가 제품이겠죠. 그림, 네. 그림 같은 거니까. 또 그래서 네. 지금은 이 서울옥션이 예전에는 이제 미술품만 가지고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게 또 이 미술품 자체를 그냥 거래하는 게 아니라 또 디지털화 시켜서 거래를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옥션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이런 제품들에 대한 구매가 좀 활발해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돈이 좀 있어야 있어야지,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가 좀 네. 좋아져야 돼요, 안 좋아져야 돼요? 안 그쵸? 좋아졌어요. 네. 경제가 좋아져야지 또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안 그래요? 좋아져야죠. 네, 그래서 서울옥션은 지금부터는 조금 좋아지는 시기예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제 너무 큰 욕심을 갖고 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네. 시청자분께서 정말 이 회사에 대해서 되게 잘 네. 알고 대응도 네. 잘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제가 네. 볼 땐 좀 안 될 것 같아서 목표 네. 주가는 일단 수익 내고 나온다 생각하시고 16,000원 보고 가시면 돼요. 16,000원이요? 네, 16,000원 올라왔을 때 정리만 잘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네. 다음에 근데 네. 또 매수할 때는 또 이렇게 운이 따라주진 않을 거예요. 이건 네. 지금 이익이 났지만 나중에 되면 또 이게 네. 손실 나면 그때 정말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매수할 때 이것만 하고 말아야죠. 맞아요. 네. 네. 안 하시는 너무 분은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네. 잘 팔고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네. 일단 공부부터 하세요. 네,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이렇게 아이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저희는 강연의 일정 한번 알아보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셨을 겁니다. 각각 멘토님들마다 지역이 달라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인천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지금 주소가 나오고 있거든요. 진흥빌딩 5층 부평 쉐보의 워크에서 제가 강연회 진행하니까요. 뭐 진흥빌딩 치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인천이나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또 알고 있는 이제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들 오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만 또 가는 장이고, 또 소외되는 종목들은 또 소외가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수익이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계속 손실 중이어서 너무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 분위기가 뭐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수익을 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우리가 잘 탑승해서 물 흐르듯이 잘 갈 수 있는 방법들, 제가 뭐 주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또 제가 공부하고 경험했던 중요한 팁들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1월달 시장, 그리고 연초 시장에 대응하는데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듣고 가시면 되니까 강연회는 또 무료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저와 함께 이 시장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 일정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유튜브도 상담을 또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종목 상담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인데요. 두산입니다. 매수 가격은 87,000원에 13%. 왜 이렇게 떨어지기만 할까요? 실적은 좋은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종목들은 올라가지만 어떤 종목들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알아야 돼요. 그걸 잘 따라가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두산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8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최근의 가격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네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로서는 이제 거래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 거래들 자체가 조금은 없어요. 시장에서의 관심은 거래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자체로 봤을 때 아직 두산이라는 이 회사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뭐 여전히 뭐 계속 또 하락을 하면서 또 더 떨어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 회사도 지금 어느 정도의 저점은 85,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좀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이 하락이 좀 잡히는 자리, 그 자리는 이제 85,000원 정도. 즉, 이 정도의 가격이면 하락이 잡히면서 좀 저가 매수라고 하죠. 좀 싸니까 지금 사보자. 이런 저가 매수 물량들은 그 정도에서 좀 들어올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은 아직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끌려다녀야 돼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의 적절한 목표 주가는 좀 시간 투자를 감안해 본다면 9만 원 아래에서 지금 파는 게 저는 맞다고 이제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목표 주가는 89,000원 정도. 그러니까 매수가보다 조금 더 위네요. 그래서 반등 시 89,000원에서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조만간 85,000원 부근에서는 좀 저점이 잡힐 것 같으니까요. 반등 시 잘 정리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자, 매수 가격은 26,013원입니다. 그리고 10%. 자,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26,000원대에 매수하셨으면 근래에 지금 주가가 또 반등 주다가 눌렸거든요. 반등 주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이 반도체, AI용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많이 있었죠. 지난해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 HBM 반도체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많이 또 이제 주목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반도체가 이제 CXL 반도체라는 거예요. 역시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이 용량 자체를 또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HBM 반도체의 그 다음 이 버전으로 지금 삼성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이 AI용 반도체, 뭐 CXL의 최대 뭐 수혜주였다라고 해서 관심을 받아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연말부터 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동안 이제 기술주들이죠.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 종목들 중에서는 일부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이죠. 그런 종목들은 이제 과감하게 좀 매도하는 이런 추이가 좀 나타나고 있고, 주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건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와 AI 쪽 관련된 기업들은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들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슈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떨어질까? 지금으로서는 2만 원 아래까지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만 원 위쪽에서 반등 주면 매수가가 26,013원이잖아요. 근데 지난번 보니까 딱 이 자리에서 막혔네요. 이 자리에서 딱 막혔네요. 거기다가 또 떨어진 지 꽤 됐는데 아직 반등을 못 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반등 나오면 25,000원 선, 25,000원에서 26,000원 선, 이 정도에서는 좀 아쉽지만 좀 저는 탈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인 손절가는 2만 원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반등 시에 25,000원에서 26,000원 선에서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상담해봤고요. 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 3,700원에 30%. 자, 이 종목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라고 질문 주셨네요. 30%예요. 3,700원에. 아이고, 그렇죠.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이 날만 하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영진 그 약품이 지금 주가의 하락이 그동안 좀 많이 지속이 됐는데 지금은 팔 시기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가 최저점이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팔고 나서 주가가 올라와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은 반등 나오는 거 보고서 확인하고 파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정확한 그 반등 구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갑자기 급등을 해버려요. 그래서 목표 주가라는 건 이제 어디에 확실하게 팔아라라기보다는 어느 가격에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게 더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영진약품은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2,500원까지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500원까지 오는 걸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진약품은 목표 주가 2,500원이고요. 이거는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꼭 다시 한번 제가 아니어도 어쨌든 그 시기에 상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2,500원 목표 주가 상담을 꼭 받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자, DB하이텍 이 기업은 54,600원 매수 가격이고요. 그리고 7%. 사실 뭐 반도체 이 파운더리 쪽에서 이 DB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정말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예전에도 반도체 기업들 주가 올라갔을 때 DB하이텍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DB하이텍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많은 것들 이제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의 방법은 옛날 시대입니다. 요즘엔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대세고 거기에 적합한 파운더리 업체가 바로 DB하이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성장을 많이 해왔고 이제 반도체 쪽이 또 움직일 시기가 좀 온 것 같으니까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역시 주가도 그동안 조정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 가격은 또 54,600원 정도라면 수익 내고 나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어쨌든 트레이딩을 생각하고 보신 것 같고 그렇다면 58,000원 목표 주가 보신다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58,000원 제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또 상담을 이어와 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다시 또 전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한국 콜마요. 한국콜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매수가 58,000원에 20%요. 58,000원에 20%요. 예. 자, 지금 비중이 20%이신데 지금 8월 달에쯤에 혹시 매수하셨나요? 그쯤인가요? 예, 예. 그래요. 한국콜마는 이제 뭐 화장품 기업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만큼 좀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품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소비에 대한 그 재료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의 피해 업종이었기도 했었죠. 그죠? 근데 예. 근래 들어서 화장품 업계도 이제 중국계 영향을 많이 그동안 받아왔는데, 여전히 중국 경제는 안 좋아요. 그런데 화장품 기업들 보면은 이제 주가를 봤을 때, 최근에 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가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매수 가격이 이제 6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셨는데 저는 나중에 이 회사는 6만 원을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이 회사는 주가 흐름을 잠깐 이제 화면 보고 계시죠? 아마 그 예, 예. 주가의 흐름도 약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잡아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최고점이 6만 700원에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최고점은 11월 달쯤에 나왔죠. 그리고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12월쯤에 또 나왔어요. 우리가 이 고점이 떨어지고 있는 걸 하락 추세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락 추세가 돌파되면 이제 추세는 상승으로 바뀐다고 얘기하죠. 한국콜마는 흐름으로 봤을 때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또 올해 인하될 거 아닙니까? 점점 이제 소비 관련주들 다시 또 주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미국하고 지금 계속 어쨌든 좀 계속 역시 그 견제를 좀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경제도 좀 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 또 돈을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도 내리고 하면 이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려요 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주변 국가들도 주가 뭐 경제라든지 주가도 또 좋아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콜만은 보유하고 계시면 나중에 6만 원 위에서 팔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는 6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저는 보유 의견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언제쯤 올라갈지 모르죠. 언제라는 질문은 저희가 질문은 안 받기로 했어요. 아시죠? 아시잖아요. 언제 올라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어떤 예, 종목인가요?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개장 20년 막 12월 달에 샀는데 23만 1,000원에 아, 네. 30% 500주. 예. 23만 1,000원에 30% 사셨어요? 예, 3년째 됐어요. 아유. 근데 19만 원 갈 때 팔라도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왜 안 팔았어요? 수익 안 났어. 지금. 안 났다고요? 아니, 2020년도에 20년 12월 달에 네. 23만 1,000원 사지고 한 23, 4만 원 갔었는데 안 팔았더니 계속 내렸어요. 이게 지금 시기가 2020년도에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 이거는 이제 원래 그때 당시부터 해서 주가가 30만 원을 넘어갔다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예. 아마 시기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2020년이 아니라 2021년도 그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주고 떨어졌는데 그때는 매수가까지 오지 않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그러면 뭐 매수는 일단 하신 거고 지금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그렇죠? 그러면 롯데케미칼은 이제 화학주인 거 아시죠? 화학기업. 화학기업은 이제 우리가 모든 제품들이 다 화학 제품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제가 쓰고 있는 안경도 그렇고 이 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노트북도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도 그렇고요. 그죠? 다 화학 제품을 화학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이제 그렇다 보면 이런 모든 제품들은 결국은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만큼 내가 자금 사정이 좋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구매적 이제 이런 화학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그래요. 중국 경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좀 좋아지면 얘네들도 같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중국 경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얘네들 좀 지금 힘들겠네 해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요즘에 좀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리죠. 그죠? 그래서 화학주들이 아직까지는 힘이 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중국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뭐 계속 떨어지는 것인가? 이건 아니에요. 주가라는 건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중국이 지금까지 안 좋았으니까 이제는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제 생각에는 이제 1월달 중으로는 저점을 좀 잡아가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추가 매수를 만약에 이제 만약에 좀 작게 들어갔다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좀 많이 사셨어요. 추가 매수는 좀 어렵고. 추가 매수는 어디서 얼마에 대한단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더 하시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잠깐만요. 혹시 그 추가 매수한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비중을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 더? 할 수 있으면 뭐 한 250주나 얼마나 더 오면 그래요. 250주 정도를. 네. 그래서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얼핏 들었을 때 한 500주를 매수하셨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는 매수 금액이 그죠? 하고 또 추가 매수, 네,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23만 원에 사셨으니까 10주면 200. 그러면 꽤 많이 사신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한 종목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사시오. 너무 많이 사신. 지금 한 종목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일단 롯데케미칼도 타이밍상 좀 아쉽고 그다음에 매수한 시점 가격이 좀 아쉬워서 그런데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 이 정도의 손실이 났고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상담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그 가격은 18만 원입니다. 그래서 18만 원 가격 왔을 때 꼭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저는 보유 의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GA 테크놀로지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100원에 20%요. 5,100원에 20%요. 네. 5,100원이면 그렇죠. 네, 너무 심하죠. 아이고, 근데 더 심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요? 근데 뭐 그걸로 위안을 삼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잘못 산 건 잘못 산 거죠. 네. 이거는 혹시 이 회사를 매수를 언제쯤 하셨나요? 8월쯤에 하신 거 맞나요? 네, 그랬어요. 막 주가가 많이 빨리빨리 잘 움직이는 것 같아서 사신 거죠? 네, 내려가길래 사는 것 같은데.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처음이라 몰라서 그랬어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어떤 사업을 해요? 혹시? 여기요? 뭐 2차 전지에도 해당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혹시 그 실적은 보셨나요? 실적 안 보셨죠? 못 봤어요. 그거 볼 줄도 몰랐어요. 이제 그쵸. 나중에 보니까 적자죠.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옷을 사려고 해요. 옷을 살 때 그냥 가서 그냥 바로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지나가다가 저 옷 있네. 사자 그래서 그냥 사진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매장에 가서 이거 찾아다니고. 한번 입어보기도 하고, 그죠? 네. 그다음에 뭐 네. 소재가 뭔지도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가격도 다른 가게도 혹시 뭐 바로 사지 않고 다른 가게도 한번 가서 또 비교도 많이 해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사잖아요. 옷을 살 때도. 네. 옷 한 번 잘못 산다고 해서 문제 돼요? 만약에 좀 이상하면 이제 좀 환불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바꾸거나, 네. 그죠? 네.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데 네. 이제 주식은 어때요? 사면 환불이 안 돼요. 가끔씩 네, 보면은 환불이 안 돼요. 가끔 보면 환불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뉴스 기사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순간 이거 결과가 바로 결정이 나요. 내가 네. 잘못 사는 순간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살 때보다 더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실적을 무조건 실적은 기본이죠. 왜 안 봐요? 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실적을 그런 거 볼 때도 이런 몰랐어요. 것들을 안 봤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지금 힘들 네. 수밖에 없고 지금은 대처 방법이 어려운 거죠. 왜? 계속 적자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잘 가겠습니까? 그동안도 주가를 보면 어때요? 과거부터 해서 주가를 보세요. 계속 떨어졌죠. 그죠? 네. 최근 들어서 올라왔을 때 반짝 올라왔을 때 이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2차 전지라고 해서 다 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주들도 실적이 좋아야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좋아질 거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좋아진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실적이 좋아야죠. 그럼 그만큼 실적이 나와줘야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일단은 4,000원 목표 주가 보고요. 네, 4,000원이요. 네, 저는 제가 갖고 있다면 어쨌든 4,000원 부근에 반등 주면 저는 빨리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랫동안 끌지 않고 저는 시간이 일단,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업은 아니에요. 결정은 빨리 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래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잘 지켜보셨다가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오프라인 강연회 예정되어 있고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제 손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은데 1월 달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전략이 되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